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야기 기회도 있고 뭐 그랬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2월 달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기 직전 예. 그때 한번 만나서 얘기해본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전화통화도 없었습니다. 통화권 단합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다라고 하는 건지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재명의 그 방탄을 위한 사당화의 완성. 그럼 아마도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내년 올해 올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에 또 나가가지고 또 대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밖에서의 관측이 그렇습니다. 그 경선에 아주 결정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유튜버들이다. 김어준을 비롯한 강성 유튜버들. 숫자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김어준의 유튜버 구독자가 145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지역구당 평균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영남 지역이라든가 노인층이 많은 데는 유튜버 구독자가 조금 적으리라고 보고 군단이 이런데 그럼 평균적으로 대도시 젊은 지역에 하는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7천 명에서 8천 명한테 얘는 수박이니까 찍지 마라고 하는 딱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거를 이겨볼 수 있는 수박들은 없습니다. 그 친구도 또 벌써 권리당원이 돼 있겠죠. 네, 아니 권리당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5대5 권리당원 50% 일반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경선 50%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일단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요. 5천 명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중으로 그것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권리당원인 경우에도 그 일반 안심번호에서 또 투표할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대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상 경선 제도가 당원 경선, 국민 참여 경선 그게 이제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일정 부분 섞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 경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정한 경선 룰이라고 한다면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는 게 맞고요. 총선 경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게 본선에서 강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민 경선의 또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든가 타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빼버립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만을 못으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김어준류의 강성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강할 수뿐이 없는 거죠. 김어준 이름이 민주당 관련돼 가지고는 자주 언급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현욱 의원님이 인식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권력자가 된 것 같네요, 김어준이. 권력자죠. 진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언론과 유튜버의 정치 유튜버 이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법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으면 안 되고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반 그렇죠. 속에서 자율 규제도 해야 되고 타율 규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규제도 있고 그래서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데 유튜버는 언론이 아닙니다. 정치 엔터테이너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공정한 언론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뭐 한국 사회는 특히나 그 유튜버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자율 규제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온갖 혐오와 욕설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보다 더 진영 정치에 물들지 않고 국민들이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원영님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이십니다. 어쨌든 탈당도 하셨고 또 다른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도 만들고 삼재대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냐. 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탈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정태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이렇게 5인방이 모여가지고 이게 주도하고 있는 게 미래대연합인데요. 저희들 내부에서 그 통합을 위한 경로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결론 나지 않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빅텐트로 해서 한꺼번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이제 가장 큰 골격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수일 전에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러면 뭐 어차피 뿌리가 같으니까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탈당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그 당이 먼저 민주당을 뿌리로 하고 있으니 같이 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미래대연합에서는 확정할 바가 없고 저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합의했다 그러는데 합의한 적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가서 거기 관련된 전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짝사랑이 너무 심하네. 그럼 일단 4.1 통합신당 이게 통합신당 창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요. 국힘도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윤한 갈등이 지난 1월 날 폭발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뭐냐 이랬는데 그게 핵심에는 김건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데 점점 이렇게 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십니까? 아주 최악이죠, 뭐 최악.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최악으로 달리게 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꽃놀이패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마 특히나 이거는 야당은 즐기고 있고 정부 여당은 굉장히 이것이 계륵과 같은 이런 상황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정부 여당이 굉장히 깊어질 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총선이 가까울수록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빨리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기회에서 털어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아직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아주 긴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갈등으로 증폭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완전히 결별로 가면은 그 국민의힘은 완전히 총선에다 참패할 것이 예상되기 봉합하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일시 봉합 국면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여권의 선거에서의 최대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정치권에서 새롭게 들어오고 그 이후 과정에 또 많이 지켜봤을 건데 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이 민주당하고도 여러 차례 결합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갤럽에서 보니까 비대위원장 그 지지에서 40% 중반 이 정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보다는 10% 이상 받고 이재명 당대표 평가보다도 더 높게 받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면에서 얼굴마담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정당 지지도에 반영되지 않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고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의 역할 이거는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일치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삐걱거림,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논란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소될 수도 있고 해소 안 되고 더 악재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취지 호소 한번 해보이소. 네. 안녕하세요.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이원욱입니다. 먼저 오늘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폴리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할당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이 한국 사회의 혐오 정치, 분열 정치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정말 창피할 정도고 양심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뭔가 그나마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정치 신뢰도가 최악인 나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젊은 미래 세대가 흑수저니 절망이니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입에 달고 살 수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 갈아엎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